네, 이번엔 기자의 시선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 오늘 또 파헤쳐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촉을 발휘하셔서 네. 한컴 그룹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한컴이디의 주가 상승이 엄청 가팔랐고요. 네. 이와 함께 한글과 컴퓨터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계신데 네. 오늘 또 한글과 컴퓨터의 새로운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네, 이게 이제 어제 공시가 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컴 위드가 어제 굉장히 주가가 가팔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지난번에 처음엔 한글과 컴퓨터 그룹과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뭐 3개의 상장사가 있고 거기에 뭐 15개 뭐 계열사가 있다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다면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 같이 합작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급등했던 한컴 위드를 좀 집중적으로 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배경을 보니까요. 우주와 드론 전문 계열사인 한컴 인스페이스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손을 잡은 건데 요즘 시장에서 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사실 테슬라도 지금 이 우주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버진 갤럭틱이나 뭐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컴 계열사 중에서도 인스페이스, 원래는 인스페이스라는 회사였고 이걸 이제 한컴에서 인수를 하면서 한컴 인스페이스가 되었는데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이제 한컴 위드라는 상장사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컴 인스페이스랑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클라우드랑 같이 합작을 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한컴 위드 주식과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계열사들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클라우드 기반 지상국 시스템이 무엇인지 들어볼게요. 사실 이 클라우드도 중요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싹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가장 먼저 깔아야 되는 게 이 한컴 이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전 국민이라면 뭐 빠져나올 수 없죠. 일단 그런 것도 있지만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한컴 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지상국 시스템을 지금 운영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위성 사진 뭐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또 위성으로 해서 방송 뭐 이렇게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전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단 위성은 전 세계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위성을 띄워놓고 있는데 여기에 각자 이제 각 회사마다 가장 적합한 그 위성이나 이런 그 통신을 받아내야 된다면 여기에는 지상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본부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소비하고 이걸 다시 재가공해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일종의 본부 성격의 공간이 이제 지상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인스페이스, 그러니까 한컴 인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상국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버 위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많은 그런 데이터가 몰려왔을 때 이게 이제 먹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붙어주면 여기에서 갑자기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컴 인스페이스랑 클라우드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합작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다. 거기에 요즘에 뭐 우주에 대한 테마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번에 한컴 위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클라우드도 정보를 저장하는 그 데이터 용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받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해서 또 클라우드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다시 시선을 한컴 인스페이스로 돌린다 보면은 여기가 인공위성과 또 드론 이쪽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DJI라고 해서 중국의 최대 드론 업체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사실 드론 산업이 그렇게 각광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조 쪽은 중국에 이미 많이 지금 저희가 좀 밀려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랬을 때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봤더니 한컴 인스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한컴 인스페이스는 사실 드론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상국 사업인 우주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병행하면서 여기에 데이터 관리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를 같이 협력사로 만들면 훨씬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협력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우신 네.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해외 사업 모델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해외에서 한번 예시를 찾아볼게요. 예, 뭐 일단 아마존. 아마존. 일단 클라우드 하면 네, 아마존 이렇게 해서 그렇네요. AWS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존이 실제로 이 우주와 관련해서 위성 통신 관련한 데이터를 받는 네.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또 질 수 없죠.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에즈 오비탈이라는 그런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그 클라우드 기반의 지상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세계 각국에 있는 지상국 안테나의 관리형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위성의 데이터를 아마존은 아마존 형식으로 또 MS는 MS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받죠.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다운로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이제 필요한 회사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위성으로 받아서 뭐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당히 많은데 데이터 양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분야가 클라우드 쪽뿐만 아니라 우주 쪽에서 굉장히 앞으로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래서 한컴인스페이스의 그 성장성을 네. 보고 또 한글과 컴퓨터 그룹주에 대한 관심으로 네네네네.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한컴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가요 이번에 개발하는 기술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스템을 또 구축 활용할 수 예, 예. 있기 때문에 위성 정보 활용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성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세종시를 예로 들게요. 네. 그러면 세종시에서 사계절을 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계속 찍어봐요. 네, 그러면 계속 찍으면 어떤 지역은 주차장 있잖아요. 네. 어떤 데는 주차가 많이 몰리고 어떤 데는 어떤 여름에는 주차가 적게 몰리고 이런 곳이 이제 공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를 이렇게 차양막을 설치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세종시 차원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성 정보들이 계속해서 빅데이터로 쌓이기 시작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도시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이해관계자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빅데이터 역량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또 뭐 위성 통신이나 그 뭐 이를테면 손흥민 경기를 아주 끊김없이 보고 싶다. 네. 이랬을 때 이제 그동안 이제 다른 뭐 위성 영상을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사게 되는데 가장 저가의 가장 최적의 방식의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업체가 어딘지를 선택해서 클라우드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지상국에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 강점을 살려서 여기에 네. 클라우드 구축, 빅데이터까지, 인공위성까지, 우주에서의 그 자료까지 더해지면서 네네네. 한컴 인스페이스의 성장 그리고 한컴 한글과 컴퓨터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뭐 재난재해랑 국도 모니터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산림재해 하니까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죠. 네. 국력이 될 수 있겠네요. 이 정보를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해석하고 이걸 이제 정책에 얼마나 입안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또 역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글과 컴퓨터는 또 이 우주 관련 사업에서 이게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벌이게 될까요? 그래서 한컴 측에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네. 이제 그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한컴 위성 지상국을 한국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진취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거고 지상국과 지상국끼리도 서로 교류하게 하면 글로벌하게 한국 이상의 다른 지역에서도 위성 데이터라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이 협력은 이제 우주 산업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해달라.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과 컴퓨터 주가 흐름 봐볼까요? 현재는 1.93%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7,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한컴위드가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상향을 하다가 어제 구간에서는 장중에 10% 넘는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면서 1,950원까지 단숨에 치솟았고요. 오늘 장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나오면서 9,44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컴 MDS의 경우에도 오늘 장은 2.15% 내리면서 15,950원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